인천의 대입스터디 네 번째 시간입니다. 저번에 프로세스에 대해서 이제 봤는데, 이제는 또 기초 강좌지만 모두 들어야 되는 기초 및 심화 강좌, 성적표 보는 법을 하겠습니다. 성적표 보는 법. 보통 예비 고1 어머님들한테 많이 설명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보통 성적표 보는 법 보통 입시 설명회 같은데 내가 예비 고1 가면 한 3분 설명합니다. 사실 가장 중요한 얘기만 하는 건데 정말 중요한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가는 거죠. 왜냐면 그거는 할 수가 없으니까 시간이. 자, 우리 스터디 시간이니까요. 수능 성적표가 있겠죠. 또 뭐가 있을까요? 내신 성적표가 있습니다. 학생부의 교과 내신이라고 하죠. 또 뭐가 있어요? 학력평가 성적표가 있습니다. 지금 모의고사 성적표나 학력평가 성적표랑 같은 말인데요. 왜냐면 모평 성적표는 수능 성적표하고 같아요. 조금 구조는 달라요. 모양이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 있는데 기본적인 구성은 같아요. 그러니까 모평과 수능은 출제 기간도 같고 점수를 공지하는 방법도 비슷한 거니까 따로 필요 없고요. 다시 정리하면 수능 성적표가 있고 학생부, 학교생활기록부의 교과 내신 성적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교육청 모의고사, 다시 말하면 학력평가 모의고사 3개가 있습니다. 각각 하나하나씩 모의고사 성적표 보는 법, 그 성적표에서 어떤 점을 주목해서 보아야 될 것인가 말씀드릴 거고요. 수능 성적표를 얘기하면서 수능 성적표나 내신 성적표나 모의고사 학력평가에 기재되는 거나 세 군데에 공통으로 기재되는 용어들, 예를 들면 표준점수라든가 백분이라든가 등급에 대한 설명들을 기본적으로 수능 성적표 얘기할 때 같이 하면서 넘어가도록 할게요. 내신에서 특수한 건 또 그때 가서 하도록 하고요. 자, 오늘은 첫 시간으로서 수능 성적표 얘기할 텐데, 수능 성적표 중에서도 우리가 표준 점수 얘기도 해야 되고 백분위 얘기해야 되고요. 백분위 변환 점수도 얘기해야 되고 등급도 2가지나 얘기를 해야 돼요. 할 게 되게 많아요. 한꺼번에 우리가 하다 보면 첫 술에 배부르는 게 첫 술에 취하겠죠. 그래서 오늘은 표준 점수까지만. 표준 점수 다 아는데요. 특히 어머님들 그럴 거예요. 저 표준 점수 다 아는데요. 부러운 거 하나도 몰라요. 오늘 표준 점수 들으면 내가 이때까지 표준 점수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건 다 뻥이었구나. 정말 얕은 지식이었구나. 깨닫게 되실 거예요. 아마 깜짝 놀라실 거예요. 한번 잘 봅시다. 표준 점수 모르십니다. 왜냐하면 이거 표준 점수 제대로 아는 사람이 전문가들도 별로 없어요. 저는 알지만 할 수가 없어서, 할 기회가 없어서 못한 거고요. 이제 재능 기부 기회를 제가 잡았습니다. 자, 먼저 수능 성적표입니다. 이게 2018학년도부터 시작될 수능 성적표입니다. 수능 성적표가 매년 바뀌고 있죠. 저는 진짜 얘기하고 싶은 게 제도 좀 안 바꿨으면 좋겠어요. 곧 좀 바꿨다고 뭐가 달라지는 것도 아닌데 뭘 그렇게 바꾸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정말 근본적으로 바뀌는 게 아니면 그냥 좀 뒀으면 좋겠고요. 뭐 10년 예고제 이런 거 했으면 좋겠어. 10년 동안 문제점을 다 이렇게 분석한 다음에 한꺼번에 좀 바꾸고 그동안 여러 번 연구를 해서 뭐 1년 만에 바꾸는 경우도 있고 참 답답합니다. 어쨌건 2018학년도부터 그렇죠? 2018학년도에 대학교 1학년이 될 학생부터 볼 성적표예요. 한번 보시면 수험번호 있고 성명, 생년월일, 성별, 출신고교, 반도로 졸업연도 다 표시돼 있죠? 됐고요. 그다음에 과목 표시가 있습니다. 문과 성적표네요. 한국사 공통이죠? 문이과 공통. 이거 꽉 누르면 안 됩니다. 살짝 올려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지. 국어도 공통. 그죠? 영어도 공통. 이렇게. 이 3개가 공통이고요. 수학은 이제 인문계열은 보통 나형을 많이 하고요. 그럼 가형을 해도 됩니다. 인문계열도. 자연계열은 가형을 많이 하죠. 자연계열도 중위권 이하는 나형해도 됩니다. 나중에 건합니다. 문과는 사탐, 과탐 뭐든지 상관없고요. 이과는 주로 과탐을 하지만 역시 이과도 중위권 이하는 사탐해도 됩니다. 그래서 탐구는 선택, 수학도 선택. 그죠? 이렇게 표시한 건 선택입니다. 제2외국어도 선택이죠. 자연계 학생은 거의 안 하고요. 인문계 학생들이 하죠. 그래서 동그라미는 필수. 그다음에 체크한 거는 선택이 되겠습니다. 선생님, 저는 중하위권인데요. 중하위권이면 과목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한국사만 하고요. 뭐 국어하고 영어만 한다든가. 특히 예체능 같은 경우는 2과목, 뭐 3과목 이렇게만 반영하는 데도 많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따라서 특수하게 하위권으로 내려가면 과목 수가 적은 경우도 많죠. 뭐 아무거나 골라서 2개 뭐 이런 경우도 있고요.
일반적으로 뭐 시험은 다 응시를 하죠. 해놓고 못 본 걸 제외하고 그런 데 이제 지원하게 되는 거죠. 이때 성적표를 잘 보면 꺼멓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꺼멓게. 꺼멓게 되어 있다는 것은 어떠한 숫자도 표시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이게 2018학년도부터 변한 거죠. 요거는 2017학년도부터 이미 이렇게 했죠. 한국사는. 뭐요? 표준점수와 백분위를 표시하지 않고 등급만 표시한다. 예. 요거 선이 이렇게 내려가야 됩니다. 이렇게. 예. 이렇게. 예. 까만색으로 할까? 예. 상관없죠. 이해가죠? 그 다음에 영어도 표준점수 백분위를 기재하지 않고 등급만 표시한다. 요거는 2018학년도부터 시작하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2018학년도부터는 한국사와 영어 영역이 다 표준점수와 백분위라는 점수를 기재하지 않고 등급만 표시하게 돼 있다. 근데 중요한 건 국어나 수학이나 지금 하는 얘기는 다 아시는 얘기일 거란 거 알고 하는 거예요. 사회탐구나 여기도 다 등급 표시는 합니다. 여기도 다 등급 표시를 하는데 이 동그라미 친 등급하고 한국사와 영어에서 나오는 등급이 다른 등급이죠. 그렇죠? 색깔 한번 바꿔볼까요? 파란색으로. 한국사와 영어의 등급은 무슨 등급? 절대평가에 의한 등급이고요. 그 다음에 요 동그라미 친 얘네들 동그라미인데 지워볼까요? 뭐 다 지울 수 있어. 이렇게 좋아. 노란색. 얘네들 노란색 친 얘네들의 등급은 상대평가에 의한 등급이죠. 얘는 앞에 건 절대평가. 그래서 등급이라고 다 같은 등급이 아니죠. 다 아시겠지만 한국사는 40점 이상이 1등급. 뭐로? 원점수로. 그냥 몇 프로인지 상관없죠. 그냥 특정 점수만 원점수 넘으면 그냥 1등급인 거죠. 영어는 뭐죠? 90점만 넘으면 뭐가? 원점수가. 그러면 90점 넘는 사람이 몇 프로고 상관없이 그냥 절대적으로 1등급. 절대 등급인 거고 나머지 노란색은 뭐 아시겠지만 4%까지 1등급. 시험 친 사람의 4%. 그러니까 상대평가죠. 11%까지 2등급. 23%까지 3등급. 40%까지 4등급. 60%까지 5등급. 이렇게 친 사람 중에서 우열을 평가해서 상위 몇 프로까지 이렇게 상대평가하는 등급이라는 걸 잘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등급 얘기를 먼저 했습니다. 등급 표시는 한국사, 영어와 다른 부분은 다르다. 따라서 한국사와 영어는 절대평가 등급만 표시하고 나머지는 표기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 점은 나중에 영어 얘기를 또 자세히 하도록 하고요. 자, 그러면 나머지 한번 볼까요? 나머지 한번 보면 이거 이렇게 내려와 있어야 되고요. 자, 국어 영역, 수학 영역, 사탐, 제2외국어 한문은 표준점수 100분위 등급이 다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등급은 얘기했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표준점수 100분위를 이제 설명을 해야겠죠. 이때 오늘은 표준점수까지만 설명을 하겠다. 표준점수. 우리가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김찬이가 벌써 표준점수 여러분들 아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라고 뭔가 강하게 얘기했어. 뭔가 김찬이가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있겠죠. 자, 그럼 먼저 표준점수 들어가기 전에 원점수부터 해야 됩니다. 가끔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표준점수는 뭔가 매우 기발한 점수, 뭔가 다른 점수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모든 거의 기초는 다 원점수예요. 그러니까 원점수를 그대로 놓고 절대평가하는 한국사 영어만 원점수가 기초가 아니고요. 모든 과목의 근저에는, 모든 과목의 기초에는 다 원점수가 있어요. 원점수를 기초해서 표준점수는 나오는 거고요. 원점수를 기초해서 표준점수 나온 거에 기초해서 또 백분위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모든 거의 기초는 다 원점수입니다. 알겠죠? 또 그 백분위의 기초에서 나중에 볼 백분위 변환 표준점수라는 게 또 있어요. 그러니까 파생을 했다 뿐이지 그 기초에는 원점수가 있기 때문에 원점수를 잘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학생의 입장에서는 학생은 표준점수를 계산할 수가 없거든요. 백분위도 성적표를 받아봐야지 하는 거지. 백분위 변환 점수는 대학교에서 결정해요. 그러니까 학생 입장에서는 나는 몇 개 틀렸어. 학생은 항상 원점수밖에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원점수가 굉장히 중요한 점수입니다. 자기가 확인할 수 있는 점수. 각 영역에서 맞춤 문항에 해당 점수를 모두 더한 것이다. 쉽죠? 네.
그럼 다 더했더니 이거는 뭐예요? 만점인 거죠, 만점. 총점 만점. 노란색이 더 잘 보입니까, 우리 PD님? 예, 안 좋아요? 예, 분홍색이 좋답니다. 예, 역시 저는 분홍색이 좋았어요. 처음부터 분홍색이었어요. 훨씬 더 잘 보여요? 네, 좋습니다. 예, 분홍색. 역시 노란색 희끄부리한 게 안 좋군요. 예. 여기도 노란색이 있으니까 안 보이겠네. 예, 맞아요. 총점이 국어, 수학, 영어는 100점, 100점 만점에 100점 뭐 그런 노래 생각나네요. 10점 만점에 10점이었죠. 한국사 50점, 탐구는 한 과목당 50점, 제2외국어는 한 과목밖에 없으니까 역시 50점. 100점 3개요, 50점 1개, 2개, 3개, 4개 이렇게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총점 다 아는 겁니다. 아는 겁니다. 그 다음 그 옆에 짠, 짠, 네, 여기 있습니다. 자, 정시에서는 그러면 요걸 어떻게 반영하느냐. 정시를 어떻게 반영한다? 요건 이미 했습니다. 절대평가 등급으로만 반영한다. 요건 얘기했으니까 생략하고요. 국어하고 수학은 어떻게 반영하느냐. 요렇게 반영하기도 하고 이렇게 반영하기도 한대요. 아하. 국어, 수학은 표준점수로만 반영하는 줄 알았더니 100분위도 반영한다네. 어떤 학교가? 학교별로 다릅니다. 예를 들면 동국대다, 홍익대다는 표준점수로 국어, 수학을 반영해요. 국민대하고 숙명여대는 100분위로 반영합니다. 학교별로 다릅니다. 나중에 또 좀 더 심화 들어가서 하겠습니다. 근데 사실은 말이죠. 심화 들어가면 어머님들은 더 잘 알아. 그건 많이 들었거든. 기초가 오히려 부실하다고요. 그래서 지금 기초에 제가 아까 수시 제가 30분 했잖아요. 기초에 역점을 드리는 거야. 이건 어디서도 못 듣는 강의거든요. 예, 정말 기초가 중요하다는 거 아시겠죠. 예. 우리 깊은 생각 항상 그렇게 하잖아요. 예. 아니 우리는 선행으로 정석 4번 돌렸는데요. 상관없어. 다시 처음부터 나가는 거야. 왜? 그렇게 돌리는 거 소용없어요. 예. 기초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예. 우린 그러는 거야 원래. 예. 공부가 뭔지를 아니까 우리는. 예. 자, 어쨌건 절대평가 되고 있고요. 표준점수 100분이 있다. 자, 탐구와 제2외국 한문. 이건 더 복잡해요. 표준점수 모르는 학교, 100분이 모르는 학교, 100분이 변한 표준점수 모르는 학교. 세 종류가 있네요. 이 세 종류로 어떤 학교가 보는지 알기 이전에 이 각각의 셋이 어떤 특성을 갖는가를 알아야겠죠. 지금 외우지 마세요. 외우지 마세요. 그냥 그렇게 돼 있다. 표를 한번 일단 보려는 거야. 찍고 싶으면 찍으시고. 네. 정시는 이렇게 본다는 거야. 정시. 수시는 또 다르죠. 수시는 몇 년 전부터 점수는 옛날부터 안 됐고요. 몇 년 전부터 100분의 1을 볼 수 없게 됐습니다. 그럼 뭐만 남을까요? 당연히 등급밖에 안 남죠. 등급밖에 안 남아 있는데 아까 설명드렸어요. 얘는 절대평가 등급이고 나머지는 상대평가 등급이니까 이름이 등급이라고 같은 등급이 아닙니다. 수시에서는 등급만 보게 되었다. 수시는 아주 쉽네요. 나중에 상대평가 등급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아까 제가 말로 했던 걸 표로만 한번 다시 보면 되겠고요. 문제는 결국 정시에서 이 점수가 매우 복잡하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요것만 하겠다. 정리해볼게. 표준점수란 건 원점수에 기초하여 국어, 수학, 탐구, 제2외국어 한문의 성적을 표기하는 일부 대학의 방식이다. 오케이? 자, 오케이. 좋아. 이제 표준점수 어떻게 보나 봅시다. 다음 페이지. 이거 되게 재밌네요, 이거. 저는 이게 처음 해보는데 조금 더 밝았으면 좋겠는데 괜찮아. 이게 너무 밝으면 또 내가 얼굴이 날아가죠. 너무 어두우면 제가 또 얼굴이 안 보이죠. 참 적절조도라는 건 참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어쨌건 PD님들이 설정해서 제일 좋은 조도를 잡았으니까 TV하고 같지 않군 이러시면 안 돼요. 여기 TV는 아니니까 여기가 최대한 그래도 최신 시설을 동원해서 제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표준점수. 표준점수는 설명이 좀 어려워요. 한번 읽어볼게요. 원점수가 평균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를 기준으로 조정한 점수. 뭔 소리야. 원래 이게 통계잖아요. 통계. 아마 뭐 어머님들 아버님들은 옛날에 고등학교 때 학력고사 세대일 텐데 통계 아마 제끼셨을 거예요. 왜냐면 저도 제꼈거든요. 통계가 어렵더라고요. 수학 선생님들은 뭐가 어려워 그러시는데 어렵더라고요. 통계는 말로 하면 더 어려워. 그러니까 이해시켜 볼게요. 예를 들면 말이죠. 이게 국어 수학의 표준점수 공식이고요. 이게 탐구하고 하나 더 써야겠죠? 제2외국어의 표준점수 공식입니다.
탐구와 제2외국어의 표준점수 공식. 예. 자, 그럼 표준점수 공식이 딱 보이는데 잘 보면 알 수 있듯이 국어 수학은 여기가 20이에요. 얘는 여기가 10이고요. 얘는 여기가 100입니다. 여기가 50이고요. 얘는 얘가 20이고요. 여기도 20이에요. 요건 변화가 없네요. 그렇죠? 예. 요건 왜, 어머? 틀렸습니다. 예. 여기가 오타입니다. 여기 10입니다. 여기 20인데 여기 10이에요. 예. 10입니다. 10. 이거 고치세요. 이건 제가요, 만들 때 뭔가 잘못 만든 것 같습니다. 고치세요. 이렇게. 깨끗하게 하고 계세요. 예. 잘 안 써지네요. 이게. 사람이 원래 당황할 때 잘 안 써져요. 자, 이렇게 해서 10. 짠. 이렇게. 10. 예쁘게 안 될까? 아이, 참. 안 되네요. 이거 예쁘게 하기까지는 미세한 차이가 있네요. 10. 네. 자, 정리해보면, 얘는 다시 분홍색으로 바꾸고요. 얘는 20, 20이고, 10, 10, 150.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탐구 제2외국어는 국어 수학에 비해서 반 쪼가리가 되어 있는 숫자들이 보인다는 얘기죠. 그건 너무 당연한 게, 원점수가 얘는 100점이고요. 얘는 원점수가 50점이기 때문에 제가 전부 다 원점수에 기초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얘는 얘가 100인 거고요. 얘는 얘가 50인 거예요. 따라서 이게 반토막이므로 얘도 반토막인 거예요. 그 다음에 얘하고 얘는 왜 숫자가 같나 하면 이거 아니고요. 왼쪽의 공식을 약간 다르게 쓴 거야. 어떻게 다르게 쓴 거냐? 요렇게 해서 얘와 얘를 붙인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그렇죠? x-m은 따로 빼고 시그마를 뒤로 빼서 20 나누기 시그마로 한번 써본 거야. 이해하기 쉽게. 그치? 왼쪽과 오른쪽은 같은 겁니다. 오른쪽이 좀 더 보기 쉽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해본 거예요. 자, 됐고요. 자, 표준수 공식 한번 봅시다. 쉬운 거 오른쪽부터 한번 볼게요. 오른쪽을 갖고 먼저 설명해 볼게요. 이게 설명하기 좀 편하니까. 왼쪽 오른쪽 같은 표입니다. 자, 만약에 이때 x가 뭐냐? 여기 x 똑같은 거야. x가 뭐냐? 어떤 학생의 원점수가 되겠습니다. x는 원점수예요. 아까 봤죠? 원점수 100점부터 50점까지 합계가. 요 m은 뭐냐? m은 영어로 mean이라고 하는데 mean이 뭐예요? 의미하다. 이건 동사고요. 제가 옛날에 한때 영어 선생이었답니다. 영어 선생을 20년 했습니다. 이게 형용사는 비열한 그런 뜻도 있죠? 명사로는 평균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평균. 따라서 해당 과목을 본 학생들의 평균이 m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좀 벌레처럼 생겼죠? 정확하게 이렇게 좀 그려야 되는데 이렇게. 내가 훨씬 잘 그렸죠? 얘는 시그마라고 부르는데요. 시그마는 뭐냐? 표준 편차를 의미합니다. 표준 편차. 자, 갑자기 머리 아프죠? 자, 지금 제가 하는 내용의 주제는 뭐예요? 표준 점수. 시그마는 뭐예요? 표준 편차. 완전 다른 거예요. 네. 예전에 배웠던 통계에 대한 기억을 또 떠올려 보세요. 표준 편차라는 건 해당 집단에 있는 그 하나하나의 도수, 쉬운 말로 할게요. 거기 속해 있는 하나하나의 개체가 얼만큼 퍼져 있는가를 표현하는 거예요. 몰려 있으면 표준 편차가 작고요. 흩어져 있으면 표준 편차가 커요. 지금 얘는 점수의 집합이죠. 점수가 몰려 있어요. 그럼 표준 편차가 작아요. 점수가 흩어져 있어요. 표준 편차가 큽니다. 이해가시죠? 그게 시그마. 됐어요? 네. 각 숫자 용어까지 다 정리해 드렸습니다. 뭐 찍으셔도 좋고요. 자, 이거 지워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어떤 과목을 쳤는데 1과목만 갖고 설명할게요. 어떤 과목을 쳤더니 평균이 65점이 나왔어요. 그런데 나도 65점을 먹었어. 그죠? 여기 지금 100이 또 빠졌네. 뭐가 지금 자꾸 빠졌습니다. 지금 이게. 그죠? 마음에 안 드네. 그래서 여기 100이 있어야지 같지. 아까 계속 보면서 아유 왼쪽으로 좀 안 같은데 막 그러더니 이제 같아졌죠? 네. 그러면 내가 65를 먹었는데 평균도 65야. 그럼 65-65는 여기가 뭐가 돼요? 빵이 돼서 여기가 없어지죠. 그러면 내가 만약에 나의 원점수가 평균과 일치한다면 몇 점이 된다? 나는 100점이 된다. 가릿. 그럼 만약에 내가 이게 65가 아니야. 65가 아니고
아니라 75야. 75. 내가 평균보다 10점을 더 잘 봤어. 요걸 이제 계산을 좀 해야 되지. 요거는 편의상 그러면 20이라고 해봅시다. 표준 편차가 20이었다. 20이야 20이면 요거 나누면 1이 되죠? 없어도 되죠? 그럼 내가 평균보다 원점수가 10점이 높다면 나는 몇 점이 돼요? 그렇지. 110점. 만약에 또 해볼게요. 만약에 얘가 내 65가 아니고요. 나는 55점을 먹었어. 그러면 평균은 계속 65겠죠? 내가 몇 점을 먹었건 평균은 그대로잖아요. 평균은 모든 학생의 평균이니까. 그러면 시그마가 그냥 20이라고 상정했을 때 나는 55 마이너스 65는 마이너스 10이 되죠. 그럼 나는 몇 점이 돼요? 이제 이 말 이해 갑니까? 나의 원점수가 평균으로부터 이렇게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기준으로 조정한 점수. 원점수가 65점일 때 내가 10점 위에 있으니까 시그마가 20이라고 가정했을 때는 어떻게? 얘가 100점이고 나는 110점. 55점이면 나는 90점. 다시 말하자면 평균 같은 점수를 100으로 고정했을 때 그거를 기준으로 얼만큼 떨어져 있는가를 표현한 점수다. 이해가죠? 지금 보면 원점수 10점 차이가 표준점수 10점 차이. 원점수 10점 차이가 표준점수 10점 차이가 났죠? 이 이유는 내가 표준 편차를 20으로 가정해서 고정시켜 놨기 때문에 만약에 20이 달라진다면 이 폭이 표준점수 폭과 다르다는 걸 기억할 수 있겠죠. 여기까지 봤습니다. 뭐라고요? 표준점수라는 건 X하고 M이 같으면 지금 나의 점수와 평균이 같으면 100점이 더는 거다. 그러니까 어떤 애의 성적표를 봤을 때 표준점수가 100점이야? 그럼 걔는 국어 수학일 때 평균하고 점수가 같은 거야. 걔 점수가 평균인 거야. 그럼 100보다 모자라? 그러면 평균 이하인 거예요. 평균 이하. 이해 가시죠? 항상 그렇게 보시면 돼요. 100점이 넘어 평균 이상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아는 IQ도 100이 정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100을 중심으로 해서 더 잘하는 애를 100보다 많은 점수를 주고요. 그거 못하는 애를 100보다 작게 주는 거예요. 그죠? 비슷한 거예요. 통계학은 다 비슷한 겁니다. 자, 됐죠? 자, 그럼 여기서 말이죠. 이제 여기까지 이제 다 아는 얘기였어요. 여기서부터 이제 심층 들어갑니다. 자, 기초에서 안 끝나. 심층과 추가가 있어. 가끔 이런 학생들이 있어요. 이게 말이죠. 나는 국어 수학을 편의상 국어 수학만 먼저 얘기할게요. 100점을 먹으면 100점 이상은 먹을 수가 없어. 뭐 원점수 100점은 하나도 안 틀린 거잖아. 근데 원점수 100점이라 하더라도 얘의 표준점수는 맨날 달라지겠죠. 그렇죠. 왜 달라지죠? 시험이 어렵게 나왔냐 쉽게 나왔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그럼 제가 질문해 볼게요. 시험이 어렵게 나왔다가 쉽게 나왔다고 하면 이게 주로 변화하는 거예요? 요게 주로 변화하는 거예요? 그렇죠. 요게 주로 변화하는 거예요. 물론 시험이 어려워지면 얘도 커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죠? 시험이 쉬울 때는 좀 더 몰리겠죠. 시험이 어려워지면 좀 더 퍼질 거란 말이야. 왜? 아무리 어려워도 다 맞는 놈이 있을 거고 어려워서 확 떨어진 놈이 있을 테니까. 근데 해당 과목의 수능은 워낙 보는 사람이 60만 명 되다 보니까 쉽게 나오건 어렵게 나오건 못 보는 애들은 항상 못 봐요. 여기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크게 표준 편차의 차이가 안 나. 과목별로 고유한 표준 편차에서 왔다 갔다 하지. 시험이 어려웠다가 쉬워졌다고 해서 표준 편차가 막 크게 늘었다 죽게 늘었다 이러진 않아요. 시험이 어려워졌다 쉬워졌다 하면 얘를 이동하죠. 왜? 중위권, 중상위권은 큰 영향을 받거든요. 맨 하위권, 맨 상위권은 덜 영향을 받지만 중위권, 중상위권은 시험의 난이도에 가장 큰 영향을 받습니다. 여론에도 가장 큰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항상 교육과정평가원이 난이도 조정에 신경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 M이 떨어지게 되면 예를 들면 나는 100점이야. 근데 M이 60이었다가 40으로 떨어지게 되면 아까는 100 빼기 60은 40이었다가 140이 될게. 100 빼기 40을 60에서 160이 될 수도 있겠죠. 이해 가시죠? 따라서
시험이 어려워지면 어떻게 돼요? 지우고요. 시험이 어려워지면 어떻게 돼요? M값이 떨어지면 어떻게 된다? 만점 먹은 학생의 표준점수가 어떻게 된다? 상향하게 된다. 이해가시죠? 선생님 여기까지도 다 아는데요. 이제 그 다음 문제. 가끔 제가 학생들 중에 이런 학생이 있습니다. 아유, 원점수 100점이 146이라니 말이 돼요? 그래서 뭐 화를 내는 사람이 있어. 146이야. 그래서 막 화를 내는 학생이 있어요. 왜 화를 내냐 하니까 저는 말이죠. 저번에 원점수 90이었거든요. 그런데 다음 전 애가 이렇게 점수가 높아졌으니 어떻게 해요? 이런 식으로 화를 내는 학생이 있어요. 지금 제가 얘기 드린 거로 볼 때 좀 이 화내는 애가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자, 다시 원점수 100점인 사람이 저번 시험 때는 이게 139였어요. 표준점수가. 근데 이번에는 시험이 어려워져서 원점수 100점 학생이 146점이 됐다는 거야. 그러면 나는 저번 시험도 90점이었고 이번 시험도 90점이었어. 그런데 100점 먹은 애가 7점이 올랐다고 얘가 짜증을 내고 있어. 황당하다는 거 알겠어요? 왜요? 100점 먹은 애가 전에는 표점이 139점이었다가 지금은 표준점수가 146점이 된 이유가 뭐야? 이유가 이거 아니야. 이거. 얘가 떨어져서 같은 100인데도 불구하고 얘가 떨어져서 이게 올라간 거 아닙니까? 얘가 떨어져서 얘가 올라갔다면 얘가 떨어져서 이거 100 써야 되죠? 지우면 안 되죠? 얘가 떨어져서 이 표준점수가 올라갔다면 얘만 올라가? 얘도 올라가죠? 이해가시죠? 예. 100점 90점이 만약에 100점이 139였다가 146으로 올라갔죠? 그럼 얘도 똑같이 올라가게 돼서 왜? M이 떨어진 거로 인해서 점수가 올라가는 건 똑같이 적용받으니까. 이해가십니까? 다시 말해서 원점수 차이가 변하지 않았다면 표준점수 차이도 변하지 않는다. 예를 들면 얘가 128이었다가 7점 올라가서 얘도 135 이렇게 올라갔을 거예요. 이해가세요? 따라서 만점자의 표준점수가 올라갔다고 툴툴거릴 이유가 전혀 없다. 만점자의 표준점수가 올라갔다면 나의 표준점수도 올라갔을 것이다. 그게 안 보일 뿐이지. 어떻다면? X가 그대로라면. 이거 중요한 거야. X가 그대로라면. 좀 어려운 얘기입니다. 자, 다마전의 표준점수가 올라갔을 때 나도 원점수가 과거와 그대로라면 표준점수 차이는 더 벌어지지 않고 그대로 같이 올라갑니다. 그러면 100점 맞은 애가 표준점수가 올라갔는데 내가 예전만큼 표준점수가 안 올라갔다면 그건 뭐로 인한 거야? 그렇지. X가 낮아졌기 때문에. 즉 100점 먹은 애가 146점을 먹어서 내 점수가 떨어진 게 아니고 내가 90 먹던 놈이 85점을 먹었기 때문에 나의 표준점수가 걔보다 멀어지게 된 거야. 이해가세요? 경향적으로 시험이 어려워지면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다 맞은 애의 표준점수를 더해준 게 아니고요. 다 맞은 애의 표준점수가 높아졌다는 건 시험이 어려워졌기 때문에 중상위권 학생의 X값, 원점수가 떨어질 가능성이 높은 거죠. 뭔가 100점에 대해서 표준점수를 더 더해주는 공식이 있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죠? 따라서 X가 내가 얘와 똑같이 떨어지지 않았다면 나는 똑같이 수혜를 보고 있는 거야. X가 떨어지냐 안 떨어지냐 그게 문제예요. 따라서 수험생의 입장에서는 100점의 표준점수가 몇 점인가 하는 건 하나도 안 중요해요. 근데 계속 학생들은 야 이번에 100점 표준점수 몇 점이래? 뭐 이래. 하나도 안 중요해. 그게 아니고요. 100점을 먹지 못한 학생이라면 이전과 비교해서 내가 X값이 어떻게 됐냐 보란 말이야. 응? 예전과 X값이 내가 똑같아.
원점수가 똑같아. 100점이 어떻게 될건 상관없어. 걔하고 나의 표준점수는 똑같아. 차이가. 알겠죠? 시험을 훨씬 못 봐놓고 100점의 표준점수가 얼마냐.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나는 시험을 못 봤기 때문에 걔하고 표준점수가 더 벌어지게 된 겁니다. 이해 가십니까? 굉장히 기억해야 된다. 그래서 워낙 학생들이 착각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말 이 표준점수는 말이죠. 닥치고 공부하는 게 학생 입장에서는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근데 왜? 이거 계속 써야 되니까 짜증나네 이거. 제가 이 얘기를 왜 했느냐. 자, 지금까지 제가 전제, 가정을 뒀던 게 있어. 자, 시마 들어갑니다. 가정이 뭔가면 이 시그마 값을 20이라고 가정해 놓고 생각했어요. 가정했다는 것은 단순화시켰다는 거죠. 20, 20 소거. 얘는 20이 아니죠. 왜 이래? 이거 어떻게? 네. 죄송합니다. 네. 얘는 20이 아니죠. 네. 다시. 요렇게 가야죠. 요 시그마를 20. 요 시그마는 10. 탐구는 나중에 좀 합시다. 어쨌건. 위에 것부터 하면 요걸 20이라고 간주하면 이렇게 소거가 되지 않습니까? 얘가 20으로 간주하면 이렇게 소거가 되는 거죠. 그럼 단순화시켜서 x-m 플러스 100, x-m 플러스 100으로 단순화시켜서 봤다 이거죠. 그런데 20으로 간주해서 쉽게 설명을 해서 m 값이 떨어짐에 따라서는 원리를 이제 설명을 했는데 실제 과목별로 이 표준편차 시그마 값이 다르답니다. 제가 아까 얘기한 거 말이죠. 시험이 어려워졌고 쉬워졌다고 해서 시그마에 큰 변동이 생기지 않는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수학가가 어렵게 나오건 쉽게 나오건 어떤 표준편차에서 왔다 갔다 해요. 크게 변동이 없다 이거야. 그런데 수학과와 수학나와 국어는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국어의 표준편차와 수학의 표준편차는 애초부터 달라. 그럼 애초부터 다른 게 왜 문제가 되느냐. 왜 문제가 되는가 한번 볼게요. 자, 어떤 학생이 얘가 100이 있어요. m값은 이번에 고정해 봅시다. m값이 그냥 70이라고 보세요. 70. 다음에 어떤 학생은 90점을 먹은 학생이 있어요. 두 가지 학생이 있다고 봅시다. 자, 어떤 학생은 원점수가 90점, 어떤 학생은 원점수가 100점이고 m값을 이번엔 70이라고 봅시다. 근데 국어 과목은 예를 들어 볼게요. 국어는 얘가 시그마가 예를 들면 20이라고 해봅시다. 20. 아까 가정과 같다고 해봅시다. 국어는. 그럼 역시 소거가 돼서 앞에 100점 먹을 학생은 몇 점이 돼요? 130점이 되죠. 빼기 30, 100. 90점 먹을 학생은 몇 점이 돼요? 120점이 되겠죠. 잘 보세요. 원점수가 몇 점 차예요? 10점 차죠. 표준점수는요? 표준점수도 10점 차입니다. 시그마가 20일 때는 원점수의 차이는 표준점수 차이와 같다. 중요한 얘기했어요. 내가 90점이면 항상 100점의 표준점수가 몇 점이 된다 하더라도 표준편차가 20이면 100점의 표준점수가 몇 점이 된다 하더라도 내가 90인 이상 걔와 나의 표점 차이는 몇 점? 10점. 표준편차가 20으로 고정되어 있으면 원점수 차이와 표준점수 차가 일치한다 이거야. 이해가죠? 그런데 만약에 아주 극단적인 얘기를 해볼게요. 얘가 20이 아니야. 얘가 20이 아니고요. 30이야. 훨씬 점수 분포가 넓어. 다른 건 그대로라고 봅시다. 원점수 90, 100, 70이야. 그러면 20 나누기 30이 됐으니까 아래가 1.5가 된 거죠. 여기로 오면 더 이해하기 쉽겠네. 여기 30이라고 봐. 그러면 여기 플러스 100이 있겠죠. 여기 다시 끌어와서 보면 x-m 여기 30이 돼서 더 넓게 분포가 됐어. 그렇다면 여기가 어떻게 돼요? 1.5분의 1이 되죠. 이해가십니까? 플러스 100 이렇게 된다는 거야. 점수가 20이 아니고 표준편차가 30이 되는 순간 이런 일이 생겨요. 그럼 아까 점수를 다시 대입해 볼게. 90점이 있고 100점이 있고 얘는 70이야. 그러면 90하고 70점 차는 20인데 20에서 1.5로 나눠. 이거 계산을 해야 되나? 어휴 20 나누기 1.5 15
100. 그래도 합시다. 1, 15, 에이씨, 53. 대충 13점 정도가 되겠네요. 13 정도가 되니까 앞에 학생은 113점이 됩니다. 그렇죠? 별 산수를 낡기는 산수. 그럼 뒤에 100점 먹은 학생은 어떻게 돼요? 100점 먹은 학생 30이 되죠? 30. 요거 계산하기 쉽네. 30 나누기 15야 315니까 20점 더하게 되죠? 몇 점이 돼요? 120점. 이해 가십니까? 산수 알겠죠? 자, 원점수 차이는 몇 점 차였어요? 10점 차였죠? 표준점수 차는 몇 점이 됐어요? 아하, 7점 차입니다. 처음 들은 얘기실 거야. 보통 표준점수 얘기할 때는 M값이 올라갔다 떨어졌다 함에 따라서 100점의 표점이 왔다 갔다 한다. 그거밖에 얘기 안 해. 진짜 그거밖에 모르는 사람도 있어. 그게 굉장히 대단한 건 줄 알아. 하나도 안 다르잖아요, 그거는. 왜? M값의 이동에 따라서 표점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시그마의 변동이 없다면 원점수 차이하고 표준점수 차이가 똑같으니까. 근데 과목별로 만약에 시그마의 차이가 있다면 극단적으로 해서 시그마가 20이면 원점수와 표점 차이가 같으니까 내가 8점 먹은 학생이 100점의 표준점수가 몇 점이 되건 난 쟤하고 표점이 20점 차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근데 시그마가 만약에 지금 30이 되고 보니까 원점수 10점 차가 7점 차로 줄죠. 아, 원점수 차이보다 표준점수 차이는 덜 발생합니다. 덜. 여기까지 이해갔죠? 자, 이제 궁금한 거. 이제 영어는 표준점수 사용하지 않으니까 국어 수학만 남았어요. 작년 같으면 국영수 했는데 국어 수학만 하니까 좀 심심하네. 어쨌든 국어 수학 중에서 누가 시그마 값이 클까요? 시그마 값이 클수록 크다는 것은 점수가 넓게 분포되어 있을수록 뭐 원점수 차이보다 표준점수 차이가 덜 난다. 오케이? 뭐가 더 넓게 분포되어 있겠어? 당근이지, 수학이지. 이게 시그마 값이 더 크고요. 국어는 시그마 값이 작습니다. 왜? 국어는 우리나라 말이잖아. 그치? 수학은 어렵잖아요. 문과, 이과의 차이가 있냐? 좀 이따 보는데 별 차이가 없습니다. 문과건 이과건 국어보다 수학이 넓게 퍼져 있대. 그렇다면 원점수 차이보다 표준점수 차이가 더 적게 나는 건 국어예요, 수학이에요? 그렇죠, 수학입니다. 볼까요? 한번 봅시다. 제가 얘기한 거 못 믿겠죠? 봅시다. 16년하고 17년 얘기입니다. 자, 국어를 한번 봅시다. 16년도의 국어. 국어는 16년도는 A와 B로 나눠서 봤어요. 그래서 A, B를 다 있습니다. 평균에서 보면 64 정도 되겠죠. 17년은 63.2. 이렇게. 네. 평균이 별 차이가 없었네요. 수학과는 좀 어려워졌습니다. 2017년에 64.3에서 60.5. 수학과는 쉬워졌어요. 48에서 52. 변동이 사실 꽤 있습니다. 자, 이걸 보면 상상 느끼죠. 수학과가 수학나보다 훨씬 어려운 과목인데 평균 점수는 훨씬 높아요. 또 어려운 과목이 평균점이 낮아야 되는데 어려운데도 평균은 더 높습니다. 왜? 수학 잘하는 애는 다 여기 있죠? 수포 잘하는 다 여기 있잖아요. 그쵸? 따라서 평균점이 낮는 겁니다. 이런 기초도 틀리는 분들이 있어요. 야, 수학과 수학나 중에 어떤 게 평균점이 높을까? 수학나가 쉬우니까. 수학나가 쉽겠죠? 그러니까 수학나가 평균이 높겠죠? 아니에요. 시험 보는 사람이 평균이니까 보는 사람의 질이 다른 겁니다. 여기가 됐고요. 시그마를 볼게요. 시그마. 표준 편차. 국어는 어때요? 20에서 19를 왔다 갔다 하죠. 그래서 경향적으로 20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해마다 조금씩 다릅니다만 국어는 원점수 차이와 표준점수 차이가 같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됐죠? 수학은요. 우와. 26.42에서 24.59. 참 재밌는 거는 평균점이 떨어져서 시험이 더 어려워졌는데 더 점수는 몰렸어요. 그렇죠? 네. 얘는요, 시험이 좀 쉬워졌습니다. 쉬워졌더니 얘는 표준 편차가 약간 줄었대. 근데 이거의 변화에 비해서 이거의 변화가 적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수학은 말이죠,
문과건 이과건 별로 차이가 없고 경향적으로 25에 수렴하고 있어요. 국어하고 수학의 표준 편차가 다른데 수학의 분포가 더 넓다. 그 얘기는 원점수 차이 10점이 수학에서는 10점 차이보다 적을 것이다. 실제 봅시다. 통계를 봅시다. 실제 보면서 얘기를 한번 할게요. 자, 이겁니다. 2017년 수능입니다. 실제 점수입니다. 국어 원점수와 표준점수의 추이를 보고 있습니다. 198, 97, 96. 학생들은 자기가 알고 있는 점수는 이겁니다. 성적표 받아볼 때는 왼쪽 게 안 나오고 이게 나오죠. 시험을 쳤을 때는 이걸 알고 있고 시험지를 받을 때는 성적표를 받을 때는 이게 나옵니다. 그런데 국어는 나오기도 전에 내가 표점이 1등과 몇 점 차이 날지 대충 예상할 수 있어. 왜? 시그마가 20에 수렴하기 때문에 원점수와 표점 차이는 거의 비슷하다. 얘하고 얘가 몇 점 차이예요? 10점 차이죠. 근데 표점 차이는 어떻게 나와요? 표점 차이는 11점 차가 났습니다. 10점 또는 11점. 왜 10점보다 커졌죠? 20보다 더 작아졌으니까 2017년도에. 아까 뭐였어요? 아까 볼까요? 아까 보시면 이거였죠. 19.09. 20에서 더 줄어들지 않습니다. 20에서 줄어들었기 때문에 10점보다 오히려 더 발생해서 2017년은 11점 차가 난 거죠. 그럼 우리가 예상할 수 있어요. 2016년은 20이었잖아요. 그럼 이거 몇 점 차이겠어요? 10점 차였다. 그러니까 국어는 보통 10점 차가 10점 차 아니면 11점 차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수학 한번 볼까요? 수학은 보시면 알 수 있어요. 수학한데 수학은 시그마가 25에서 26이라고 그랬어요. 넓게 퍼져 있어. 따라서 국어 원점수가 10점 차이가 날 때 표점 차는 어떻게 납니까? 표점 차는 8점밖에 안 납니다. 130 빼기 128. 처음 하신 분 많을 거예요. 국어는 10점 차가 표점 차 11점 차가 됐는데 17년도. 수학은 수학 가의 경우 10점 차가 8점 차가 됐대. 이렇다고 수학이 덜 중요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왜? 수학과는 이과 수학이니까 여기에 보통 150% 반영이거든요. 대부분의 대학의 정시에서. 그럼 8점 차가 몇 점 차가 돼요? 14점 차가 되죠. 국어는 그냥 100% 반영하고. 학교마다 물론 다릅니다만 2대 3대 2대 3하는 국어가 2, 수학이 3 이러면 1대 1.5이기 때문에 국어는 10점 차가 몇 점 차? 결국 11점 차. 수학은 10점 차가 몇 점 차? 8점에 1.5배 14점 차니까 이게 더 크긴 크죠. 근데 그거는 반영 비율이 들어가서 그런 거고, 만약에 국어하고 수학의 반영 비율이 똑같이 100%라면 수학의 10점 차가 국어 10점보다 차이보다 덜 치명적이다. 이해 갑니까? 그러면 이거는 수학의 가중치가 주로 붙지 않는 문과의 경우는 매우 절실한 개념이라고 볼 수 있어. 수학나는 문과죠? 문과도 역시 시그마는 25에서 26 사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10점 차이가 몇 점 차이로 바뀌어요? 10점 차이가 역시 8점 차이로 바뀝니다. 근데 문과의 수학은 가중치가 보통 국어하고 달리 없기 때문에, 따라서 문과의 경우에는 국어가 90점을 먹었으면 어떻게 만점 먹은 애에 비해서 표점이 마이너스 11점 발생했는데, 수학의 경우에는 90점 먹은 애가 마이너스 8점밖에 안 발생하므로 수학도 90, 국어도 90일 때 국어가 3점이 더 깎인다. 이 말씀입니다. 알겠죠? 따라서 실제로 가중치가 들어갔을 때 이과 문과별 차이가 있겠지만 실제로 가중치가 없는 상태에서는 원점수 차이보다 국어는 같거나 더 발생하고 수학은 항상 원점수 차이보다 표점 차이가 적다. 따라서 중요한 거는 100점 먹은 애의 표준점수가 몇 점이 되는 거가 중요한 게 아니고 X를 높이는 것에 달려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과목별로 원점수 X의 차이가 표점 차이가 몇 점이 나는 거는 대부분 매년 정해져 있다. 그때 수학이 시그마가 크기 때문에 표점 차이가 가중치를 적용하지 않았을 때는 더 적게 발생한다. 이게 바로 표준점수의 가장 중요한 비밀이에요. 오늘 중요한 통찰력을 얻었습니다. 자, 표점의 오늘 비밀에 대해서 봤고요. 다음 시간은 더욱더 아리까리한 백분위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참 궁금하죠. 100분위가 뭐가 어렵지? 상위 97이면 97 상위 3%인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100분위의 비밀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